저는 미국 교사 엄마로 활동하고 있는 장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딸 송현이가 있습니다. 송현이는 만 3세 아이인데, 제가 그 만 3세 아이를 키우면서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 또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안 좋은 점은 현실적으로 일단 와닿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안 좋은 점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국의 어린이집의 한 달 비용이 미국에서는 일주일 비용 부담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보통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맡길 수 있는데요. 만 3살 기준으로 제일 저렴한 곳이 일주일에 $210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25만 원을 넘는 금액이죠. 그것이 한 달 금액이 아니라 일주일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4주를 했을 경우에 한 달 비용 금액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렴한 거죠. 만 2세 아이보다 제일 가장 비싼 금액이 신생아 아이, 태어난 지 별로 되지 않은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훨씬 넘는 가격의 어린이집 비용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두 분께서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웬만큼의 수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어린이집 보행을 부담하시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사는 것에 단점 두 번째를 말하자면, 첫 번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 맞벌이를 하신다면은 이제 자녀를 베이비시터를 이제 고용하셔서 자녀를 육아를 도와주시는 분을 고용하시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이제 자녀를 맡기게 되는 경우인데,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비용이 상당합니다. 베이비시터 고용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베이비시터 고용은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베이비시터는 1시간당 최소 못 받아야지 12불입니다. 최소 못 받아도 한 달에 1시간에 12불이고, 만약에 8시간 봤을 경우에는 96불이겠죠? 96불 곱하기 5 하면은 400 몇 불이 되겠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살았을 때 평균 소득이, 물론 주마다 다르니까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웬만해서 다 한국 시민권자이면은 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보육수당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편적이지도 않고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만 3세 이상이 돼야지만 짐나스틱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에 훨씬 육아시설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거,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 미국에서는 문화센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되어 있어도 금액이 완전히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고 한 번 가도 30분, 40분 정도인데 가격이 몇백 불 막 이렇게 되거든요. 8회만 하는데도 30만 원 좀 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하는데도 1시간도 안 되는데, 짐나스틱 프로그램이. 그리고 또 다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영유아를 위해서 이제 마련해 놓은 게 수영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은 한 달에 88불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한 번 할 때마다 30분씩 하는 것이고요. 너무 미국에는 문화시설 자체가 영유아를 위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거, 네이버후드에 자기 아이랑 비슷한 또래 사시는 부모님들과 친하지 않으시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 그것이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이제 컸을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점점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고 왔을 경우에는 조금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중국어 어른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균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히 100% 한국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아빠는 영어를 하고 또 송윤이가 가는 시설 자체에서 다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점점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윤이가 점점 크면서 한국어를 이제 잘 안 하고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이제 하는 것에 편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이중 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는 것에 익숙해지려면은 부모님의 노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드라마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한국 노래를 아이가 들 수 있게 한다거나 한국어 수업을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거나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셔야지 아이가 이중국어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저는 그것은 좀 막고 싶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때 미국에 오면은 정체성 혼란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에 빨리 습득을 해야 되고 미국 학교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대학교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까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가 사귀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5번째 미국에서 이제 사는데 힘든 점은 등하교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라이드를 해주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송윤이 학교를 고속도로를 타서 이용을 해야 할 정도로 거리가 좀 있는데요. 좀 뭐든지 이렇게 머니까 미국에서는 땅덩이가 넓으니까 뭐든지 되게 머니까 한국에서는 학원 차량이 와서 이제 라이드를 해주지만 미국에서는 스쿨버스도 라이드를 해주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곳을 갈 때는 전부 다 머니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버스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부모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있는데 사는 곳이 되게 친구들끼리 사는 것도 굉장히 머니까 아이가 학교 친구를 만나서 놀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친구들이 만약에 없으면은 아이가 주로 혼자 놀게 된다는 거 무슨 특별하게 어디를 커뮤니티를 가는 시간이 아니면 아이가 이제 혼자서 이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다 넓으니까 그것이 미국에 사는 미국에 사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동네에도 송윤이 주변 또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짐나스틱을 가거나 스위밍 클래스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교회에 가거나 그럴 때만 이제 친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자랐던 한국에서의 환경이랑 비교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만 가도 동네 또래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놀이터를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간 소요도 되고 또 차를 끌고 가야지만 놀이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건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인데 만 3세 아이 기준으로 1년에 한 달에 875불이고요. 라이드는 이제 부모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립이 아니는 경우에 공립이 이제 무료 있잖아요. 무료 있지만은 이제 만 3세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에서만 있기 때문에 공립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말씀을 드릴 건데 대학교 등록금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한 과목에 제일 저렴한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5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과목에 3학점인 경우 750달러. 그렇게 해서 이제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사립학교는 그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고
만약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다닐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인스테이트에서 아웃스테이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스콘신에 세금을 내는데 우리 송현이가 뭐 매사추세츠 스테이트로 대학교를 간다 그랬을 경우는 매사추세츠에 저희가 텍스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 오브 스튜던트로 입력이 돼서 훨씬 비싼 금액의 등록금을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스테이트로 돼도 한 과목당 과목이 $750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고서는 미국 대학교에 빚을 내지 않고 다니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4년 내내 무료로 미국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저도 장학금 제도가 없었다면은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 등록금 비용이 한국보다 이제 너무 훨씬 더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미국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된다면. 근데 미국에 이제 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미국의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의 대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수능이 상당히 빡세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국의 수능을 공부해봤지만,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데 어려운 점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송현이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팔딱팔딱 해가지고 화면도 흔들리고 굉장히 정신 사나워질 텐데, 저의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말 유용한 내용을 담았으니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듣고 싶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교사 엄마로 활동하고 있는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